안녕하십니까? 삶의 비밀을 천천히 되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침묵 속 고통과 변형된 자아, 그리고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이 작품은 단지 한 남자가 벌레로 변했다는 기이한 상상 이상의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해체하고 가족이라는 구조 속에서의 개인의 위치,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고독의 실체를 마주하게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변신은 한층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이며 세상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 가족과 사회의 무심함,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관한 깊은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갑작스러운 아침. 벌레가 된 그레고르. 어느 아침, 영업사원 그레고르 잠자는 평소처럼 눈을 뜹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몸은 끔찍한 벌레로 변해 있었고 사지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왜 이래? 독자는 당혹스러움을 넘어 충격을 받지만 놀랍게도 그레고르의 첫 반응은 자신의 신체가 아니라 직장에 지각하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가 기괴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인의 소외와 삶의 기계화에 대한 철학적 은유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레고르는 누구입니까? 가정을 부양하며 스스로를 희생하고 삶의 목적을 오로지 가족의 생계로 전환해버린 존재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벌레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고통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60세 이후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감정이지요. 살아온 세월, 감당한 책임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드는 의문. 나는 나를 살아왔는가? 그레고르의 변신은 현실 도피도 초현실적 환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비유이고 무의식 깊은 곳에서 마침내 외면할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그레고르는 갑자기 변신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 아닌 존재로 취급되어 온 것이 아닐까요? 벌레로의 변신은 그저 그것이 가시화된 순간일 뿐, 우리 역시 스스로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기능적 존재로만 간주되는 현실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침, 그레고르의 눈앞에 놓인 세상은 곧 우리 자신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무대, 책임과 냉소의 이면. 그레고르는 변신한 채 방 안에 갇히고 문 너머로 들리는 것은 가족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그레고르의 안위보다 생활비에 쏠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슬퍼하고 아버지는 분노하며 여동생은 처음엔 연민을 보이지만 점차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감정의 층위를 보게 됩니다. 그레고르가 사람일 때는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벌레가 되자 이제는 그 존재 자체를 꺼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요히 묻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레고르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고 이해받지 못하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가족이라는 구조 안에서 점점 고립되는 노년의 현실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한때 집안의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방 안에서 조용히 숨쉬는 존재,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듯한 삶. 그리고 중요한 장면, 여동생 그레타는 처음에는 우유를 먹이려 들고 연민의 눈으로 오빠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수록 그레타는 변해갑니다. 그녀는 점점 오빠의 존재를 혐오스러워하고 마침내 우리가 이 짐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있어야 하나요? 라고 말하지요. 그 말은 너무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부양의 이름으로 포장된 책임 뒤에 가려진 피로와 분노. 그레고르는 방 한구석에 숨어들고 가족은 그 방을 피합니다. 이것은 단지 문 하나의 거리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문이 닫힌 거리일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가족 간의 애정이 어떻게 부담으로 그리고 결국 외면으로 이어지는지를 깊이 목도하게 됩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이들의 일부인가? 그레고르의 침묵은 우리 모두의 내면 깊은 외침을 닮아 있습니다. 참 잊혀지는 시간, 존재의 점차적 삭제. 시간이 흘러 가족은 그레고르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곧 무심해진다는 것. 그레고르의 방은 창고가 되어가고 가족들은 그에 대한 대화조차 점점 줄어듭니다. 그는 살아있으되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어갑니다. 그의 방에는 먼지가 쌓이고 그의 기억은 가족의 기억에서 사라져갑니다. 이 장면은 늙어가는 인간의 상징적 운명을 말해줍니다. 한때 존재의 중심이었으나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고 가족이 돌아보지 않는 존재, 이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가요? 그러나 카프카는 그것을 담담히 그러나 예리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그레고르는 점점 더 침묵하고 그의 존재는 자신에게조차 낯설어져 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그의 물음은 우리가 늙어가며 마주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왔지만 지금 그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레타는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어머니는 차마 방에 들어가지 못하며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그를 피합니다. 그레고르는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기 자신조차 잊혀지는 것을 체감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란 기억되고 있는가와 깊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침묵의 절정, 희생과 소멸의 경계. 어느 날 가족은 하수긴을 들이게 됩니다. 그레고르의 방은 완전히 물건들로 가득 찬 창고가 되었고 그의 삶은 집 안에서조차 흔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수긴들이 집에서 연주회를 요구하자 여동생은 바이올린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에서 소리를 듣고 조용히 복도로 나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죽음 직전의 존재가 마지막으로 삶을 바라보는 듯한 순간입니다. 그레고르는 그 음악에 감동합니다. 비록 말할 수 없어도 그 소리는 그의 심장을 움직입니다. 그레고르는 아직도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감동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수긴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집을 떠나고 가족은 분노에 찬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제 그레타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그레고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숨을 거둡니다. 그의 죽음은 천천히 고통스럽지만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누군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레고르의 생애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가족은 안도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계획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차가운 진실을 던집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세상은 얼마나 빨리 당신을 잊을 수 있는가? 그레고르는 비극적이지만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존재였습니다. 말하지 못했지만 사랑했고, 움직이지 못했지만 감동했고, 이해받지 못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삶의 마지막 점이었습니다. 삶의 잔향. 우리 모두의 거울. 그레고르가 죽고 나서야 가족은 마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이야기하고 앞날에 대해 계획하며 이야기는 이상하리만치 명랑한 톤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그 여운을 쉽게 떨칠 수 없습니다. 변신은 그레고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존재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는가? 시니어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변신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레고르의 방 안에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처럼 말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음악에 감동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을 멈추지 않았으며 자신의 침묵 안에서도 세상을 품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재의 중심은 효율이나 젊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감정과 기억, 그리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품고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카프카가 남긴 침묵을 따라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무거운 결말이 아니라 깊은 울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변신은 말합니다.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존엄하다. 누군가에게 필요 없게 느껴질 때, 우리의 존재가 설명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레고르의 방 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조용히 열어보는 사람, 그의 음악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 존재의 숨결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벌레로 변해도 여전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